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말이 있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어느 조직에서나 일정하게 이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법칙이죠. 내가 있는 조직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자신이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여러분은 조직에서 어떤 인재이신가요? 제가 이 10분 만에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HR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 또 절대로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뭘 하려고 해도 이 불평, 불만만 쏟아내서 이 시작부터 초치는 사람도 있죠. 또 이도 저도 아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바라보는 사람까지. 참 우리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존재만으로 조직의 주위에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집단 시너지에 주는 영향을 기준으로 인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시너지란 한 집단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단 시너지의 플러스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를,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0인 사람도 있어요. 이 시너지도 하나의 에너지니까 제가 이 불과 열정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시너지에 주는 영향을 관점으로 자연성, 가연성, 불연성, 소화성, 이 4가지의 인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만히 놔둬도 이 스스로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 최선의 몰입을 다해 성과를 만들고 조직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횃불형 자연성 인재라고 합니다. 스스로 타오르지는 않지만 이 주위에서 이 동기라는 불을 계속 붙여주면 잘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과 리더의 동기 촉발로 인해 성과를 만들고 조직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물론 자연성과 불타오름의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자연성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장작형 가연성 인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물에 젖은 나무들이 진짜 잘 안 타가지고 애먹었던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노력해도 잘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동기를 촉발하려고 노력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자기 자리만을 지키며 딱 정해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웨이? 우리는 이들을 온도령 불연성 인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런 분들이 조직에서 큰 문제입니다. 불이 붙지 않는 것은 그나마 낫죠. 적어도 이 주변에 악영향은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있는 불씨마저 막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 부정적, 냉소적, 비관적인 사람, 이 조직을 우아해시키는 사람, 조직에 기여는 안 하고 큰 부담만 주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얼음형 소화성 인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 좀 명확해지셨죠? 이렇게 4가지 인재를 정의해 본 후에 이들이 각각 조직에서 실제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관찰될까? 궁금했어요. 요새 궁금한 건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4가지 각각 인재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자연성 인재는 열정적, 목표 지향적, 강한 책임감, 자기 주도적, 또 도전적, 성과 중심적, 원활한 소통, 우수한 리더십, 이렇게 8가지였습니다. 근데 8가지 다 좋은 건데요. 이 자연성 인재는 부족한 것도 없나? 명확한 목표만 정해주고 내가 공감만 한다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가연성 인재는요, 환경 민감적, 피드백 수용, 유연함,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또 강한 팔로워십, 협력 지향적, 불규칙한 열정, 개선의 욕구까지. 이 8개 중에서도 불규칙한 열정 말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연성 인재는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요. 또 그 환경에 따라 열정이 막 발현되기도 확 꺼져서 소모되기도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도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주변과의 협력이나 피드백을 요청하고 수용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불연성 인재는 어떨까요? 불연성은 6개밖에 답변을 안 해주네요. 독립적인 사고, 안정성 선호, 느긋한 태도,
또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약간의 개인주의적. 일단 보니까 좀 안정적인 것, 본인 페이스대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이들은 명확한 지시 없이는 잘 움직이지 않고 설령 움직이더라도 이 자신의 방식과 이 개인의 가치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유형입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연성 인재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화성 인재는요. 비판적 사고, 냉소적 태도, 강한 이해력과 분석력, 또 내면화된 불만, 대인관계 고립, 변화에 대한 저항. 비판적 사고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외네요. 이해력과 분석력이 강한 유형이랍니다. 이런 부분은 불연성보다도 훨씬 나은 부분이네요. 그런데 나머지가 이 환경과 상황에 냉소적이고 이 내면화된 불만, 이 새로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요. 가라앉히고요. 근데 소화성 인재는 진짜 이 조직에서 뭐 해보려고 해도 다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직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자연성? 가연성? 우리 궁금한 HR 시청자 중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소화성은 없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고 계신 거니까요. 20여 년간 인사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서울대 경영대학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업종이 다른 71개 기업 임직원 6,709명의 성격 검사를 토대로 성격이 나쁜 직원이 많을수록 전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 결국에 기업의 재무 성과를 좌우하는 이 노동 생산성이 확 낮아졌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즉, 조직이 성장하려면 이 구성원이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싶죠? 맞아요. 근데 집단 시너지를 조금만 세분화해서 분리해보면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조직을 신뢰하는가? 둘째,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일을 잘하는가? 간단한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을 각각 이 신뢰도, 활성도, 성과도로 명명할 수도 있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이 신활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뢰도, 조직을 신뢰하는 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속한 조직을 신뢰하고 또 어떨 때 불신하세요? 신뢰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리더에 대한 신뢰, 제도 문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용성, 조직의 헌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등이 있겠네요. 활성도, 함께 일할 수 있는가는 어떨까요? 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태도,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협업 지향적, 성실함, 꾸준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긍정,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을 잘하는가는 일단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애정하고 만족하는지, 또 조직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추적하고 악착 같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확실한 게 일 잘하는 사람은 이 추적과 악착 같음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가연성, 불연성 인재 중에서도 이 신뢰도, 활성도, 성과도의 수준에 따라 이 세부 관찰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4가지 인재를 정확하게 딱 분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연성을 가연성으로 또 가연성을 자연성 인재로 바뀌게 할 거냐이죠. 근데 왜 소화성은 없냐고요? 소화성 인재는요, 우리 사회에 적기도 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계시니까 죄송하진 않습니다. 소화성 인재, 이들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 기질적인 요인, 신경 경향성 때문인데요. 신경 경향성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성격과 인격은 이 성장 환경과 이 상호작용, 이 경험에 따라 형성이 되며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이 고정적이고 패턴화된 이 사고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잠시는 좀 약간 감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긍정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긍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만 생각하는 이 낙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의 긍정을 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고요. 저 먼 옛날에 우리 인류의 조상님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의 존속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이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생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현대 인류에게
적어도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얼마나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가 나의 성장에, 조직 성과의 기여에, 또 집단 시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긍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업의 HR 담당자들이 이 경영자 리더분들과 함께 정말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썩은 사과 하나가 이 조직 전체를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정의 힘이, 냉소적인 태도가 이 조직을 장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인재의 특성을 초기에 단기간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촉과 감으로만 판단하는 면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과 역량, 기질적 요인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발 도구를 통해 먼저 불연성, 소화성 인재를 걸러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들어왔다면 뭐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 검증을 통해 과감히 본채용 거부를 하거나 이 동료와의 다면 평가를 통해 강한 경고를 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성, 가연성, 구연성, 소화성, 이 네 가지 인재 과연 조화롭게 있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아시죠? 한참 핫했었는데 이 불과 물은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라는,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조직인데 그거를 끄려고만 하는 소화성 인재와는 잠시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들에게 메신저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회사와 리더와 조직에 욕만 한다? 이런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면 그것은 다른 구성원, 우리 동료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직에 대한 불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함께 이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 조직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남아있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을 위해서도요. 신뢰도, 활성도, 성과도를 한 4가지 문항으로 총 12가지의 문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문항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리더나 동료는 또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먼저 신뢰도는 회사가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나요? 리더가 본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나요? 현재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인식을 하나요? 회사와 조직이 추구하는 그 방향에 공감하나요? 활성도에서는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인가요? 평소 언행이 이 주변 동료에게 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 동료들이 나와 함께 협업하고 싶어 하나요? 주변 환경에 막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꾸준한가요? 마지막 성과도는 본인이 하는 일을 좋아하나요? 조직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나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효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을 하나요? 목적했던 대로 업무가 수행 중인지 끈질기게 추적하나요? HR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하여 강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정과 냉소, 비관이 아닌 긍정과 열정, 이 도전이 가득한 여러분의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 사람과 조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